안녕하세요. 인공위성 영상 분석을 통한 구조물 관리 발표를 맡은 최석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토양 수분 함량 탐지 기술을 통해서 건설물 유지 보수 솔루션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사에 대한 소개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7년부터 드론 데이터를 통한 건설 현장 관리 솔루션, 시공 관리 솔루션을 개발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누적 현장으로는 약 250개 정도 현장의 솔루션을 배포하였고요. 국내에서도 주요 건설사들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드론 기술이 많이 관심받는 이유는 드론 기반한 측량 기술 때문입니다. 기존의 측량이라고 하면 측기를 들고 점 하나를 한 땀 한 땀 측량을 해야 되는 방식이었으면 드론을 활용하게 될 경우 굉장히 넓은 현장에 대한 3차원 정보들을 한 번에 확보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드론 자체도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하루에 드론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정밀한 데이터는 대략 1제곱킬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것보다 더 넓은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드론과는 다른 형태의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서 메이사는 2020년에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받으면서 드론을 넘어서 위성 영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 같은 경우는 드론에 비해서 해상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훨씬 더 넓은 영역, 도시 단위나 국가 단위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건설 현장에 도입할 수 있는 기술들은 꽤 다양하게 있는데요. 가장 손쉬운 것들로는 이제 위성 데이터를 통해서 드론 촬영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어떤 광학 사진들을 획득하거나 혹은 이제 그 일부 싸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표면의 어떤 치마나 상승 같은 것들을 정량화시키는 접근들도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드리려는 기술은 이제 L밴드 폴사 기술, 데이터를 활용해서 토양이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양을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위성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일반 드론 데이터와 비슷한 광학 영상을 취득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진을 취득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가시광선과는 조금 다른 파장대를 사용해서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 다른 형태의 데이터들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기술, 이쪽 기술은 L밴드라고 하는 약 파장대가 24cm 정도 되는 파장대를 사용해서 취득하는 데이터들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장대가 길수록 산란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지표면을 통과해서 약 지표면 밑에 3m 정도 깊이까지의 토양들의 특성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공위성에서 이 파장대의 대역대에 이제 신호를 쏘고 그 신호가 반사돼서 돌아오는 것들을 분석해서 토양의 속성들을 나누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수분이 많을 경우에는 파장을 많이 반사하지 않고 흡수하게 되고요. 또 굉장히 마른 토양 같은 경우엔 많은 신호들을 반사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유전 특성을 분석해서 토양이 이제 함유하고 있는 수분량을 예측해내는 기술입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그 굉장히 큰 규모 인프라 공사나 혹은 도시에 대한 수분 함량 지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특정 지역의 수분율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정보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실제로 인프라 공사에서의 어떤 토양의 수분율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건 때로는 인프라 실패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이제 인프라가 커버하는 영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모든 지역을 사람이 직접 가서 뭔가 평가하거나 측정하기 어렵다라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위성으로 취득한 대규모 어떤 넓은 영역에 대한 토양 수분 함량 지도를 통해서 댐이나 도로, 철도, 광업 등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키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총 5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주요 지역들을 이제 전부 지도 위에서 시각화시킬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서 최근 1, 2년 사이에 급격하게 수분 비율이 올라갔다거나 혹은 반대로 내려갔다거나 같은 식의 이상징후를 보이는 현장들을 별도로 정리해서 제공해주는 작업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상 징후를 포착하기 위한 임계점들을 설정해 줄 경우 그게 이제 초과했을 때 이제 별도의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이사는 기존의 건설 시공 쪽에서 많이 해오던 회사다 보니 이제 기존의 뭐 건설사든 지자체든 가지고 있는 도면 정보들과 데이터들을 연동시켜서 해당 지역에 좀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분석하거나 확인하는 용도로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소개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이제 비슷하게 L밴드라는 파장대를 사용해서 토양의 다양한 신호들을 쏘게 되고요. 그게 이제 반사되는 어떤 형태들을 분석해서 또 이 토양의 비중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의 어떤 수분율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치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들이 있다 보니 그 지역에 얼마나 건물이 많은지, 토양이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진 토양인지 등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저희가 적용하려는 현장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프라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은 이 지역이 굉장히 넓다 보니 예방 자체가 어렵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싱크홀 같은 문제일 겁니다. 싱크홀이 일어날 걸로 의심스러운 지역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 지역을 추가적으로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정밀적으로 검사해보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도로는 너무 넓은데 그 중에 어느 지역이 문제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인프라 문제들은 예방보다는 사후 대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의 굉장히 넓은 지역에 대한 수분 함량 지도는 기존의 예방이 불가능했던 인프라 영역에서 주요 의심 지역들을 1차로 분류시켜주고 그 분류된 지역들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서 기존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형태로도 발전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사전 관리와 예방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주 큰 비용 절감 효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좀 관행이나 경험적으로 유지했던 것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들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수분 데이터에서 어떤 수분 함량이 좀 높다라고 나왔던 어떤 도로 일부 지역들에서 싱크홀이 그 이후에 발생한 사례들도 충분히 있었었고요. 또 이제 건물을 짓기 이전 단계에 이런 식의 좀 토양 속성들을 이제 예산안에 반영을 하거나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라도 뭔가 보험을 설계하는데 이런 식의 데이터들 활용하는 등등의 활용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제가 예시로 많이 드렸지만 꼭 도로가 아니더라도 저수지나 농지, 활주로, 도로 등등 다양한 곳들에서도 활용 가능한 기술로서 생각이 됩니다. 메이사는 공간정보라는 분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통해서 기존에 취득하기 어려웠던 굉장히 많은 시공 단계 공간 정보들을 취득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드론을 넘어서서 위성이라는 조금 더 큰 데이터까지도 접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드론과 위성은 기존에 전혀 접목되지 않았던 분야다 보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좀 익숙하지 않은 데이터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드론과 위성은 굉장히 보안제로서의 시너지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글로벌에서는 드론과 위성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또 건설이나 스마트 건설 쪽에 위성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채널로 언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